네, 어제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대구와 경북 지역 요양병원에서는 집단 감염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우리 방역 당국의 역유입 차단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전문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국내에서 87명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해외 유입 확진자가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역유입 차단에 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그러니까 22일 0시, 그러니까 내일 이제 오늘 밤 자정 지나서부터인데요. 이제 유럽 쪽에서 오는 내국인, 외국인 모두 다 이제 검사를 진행하겠다라는 거죠. 네. 지금.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상당히 차단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벌써 해외에서 유입된 그래서 확인된 확진자가 벌써 86명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고 그래서 이제 절대로 간과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예, 물론 뭐 국내 방역도 당연히 이제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제 해외에서의 역유입도 조금 더 방역에 중점을 둬야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제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4만 5천 명에 육박을 하고 있고 사망자는 지금 10,000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보다 누적 확진자가 많은 국가가 한 몇 개나 되는지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2위 아니었습니까? 중국 다음이었죠. 였는데 예, 예. 지금 순위가 계속 지금 내려가서 지금 어제 기준으로는 일단 8위까지 지금 내려간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유럽 국가들에서 지금 발병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예. 다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심각한 곳이 이제 이탈리아고요. 이탈리아는 지금 4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예. 중국에서의 전체 확진자 숫자의 거의 절반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예, 예. 그 다음이 이제 뭐 이란, 스페인 뭐 이런 순위인데 그러니까 밤 사이에 이란하고 스페인 순위가 좀 바뀌었다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스페인 이외에 지금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지금 이제 확진자 숫자가 더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지금 더 많은 확진자가 지금 나온 그런 그 상황이죠. 네. 예. 이렇게 국가별로의 현황을 좀 짚어봤고요.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지금 이탈리아의 상황이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현재 사망자 수가 4,000명을 넘어섰고 중국을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더 심각한 거죠. 예. 뭐 중국의 사실은 통계 수치에 대해서 약간 뭐 신뢰도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긴 합니다. 예, 예. 중국 정부가 조금 뭐 숨기고 있는 수치가 좀 더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긴 예,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있죠. 어찌됐건 뭐 지금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그 수치를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그동안은 이제 중국이 가장 많았는데 예, 갑자기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치고 올라와서 지금 뭐 4천 명이 넘어서는 그래서 사망자 기준으로는 지금 세계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당분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음압 시설이라든가 또 이 산소 산소 호흡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이탈리아도 나름 이제 의료 선진국이긴 한데 예, 예.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동안 대처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좀 넘어선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의료 시스템의 붕괴 그런 국면까지 이미 갔다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선순위를 둬서 이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아주 고령자층은 좀 포기를 하고 있는 단계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사망자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그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이탈리아가 생각합니다. 네. 고령층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미국의 상황도 좀 심상치가 않은 게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4,600명 이상 늘어나면서 현재 1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자택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상당히 강한 대책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사실상 뭐 이게 말이 좋아서 대피령이지.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이제
외출을 하지 말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금지를 그러니까 하는 건가요? 사실상 거의 자가격리시킨 거나 다름없는 그런 것으로 예.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 통행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생필품 사러는 이제 다녀야 되니까 그런 정도만 제외하고는 그냥 집 밖을 나오지 마세요. 네. 지금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상당히 행동 제약을 많이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또 안 지키시는 분들도 꽤 좀 있나 봐요. 미국 예. 내에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별로 지금 생활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이분들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마스크 안 하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그 유튜버들이 이제 그 현지 소식들을 많이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영상에 촬영해서 이제 올린 그 내용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더 지금 계속 더 늘어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런가 하면 지금 북쪽 캐나다에 이어서 남쪽 멕시코와의 국경도 폐쇄하기로 했고 또 뉴욕주에서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 재택근무 명령을 지금 내렸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국가 차원의 어떤 봉쇄까지 좀 이뤄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국가 차원이든 아니면 한 지역 단위든 네네. 봉쇄에 들어가는 순간 사실은 중국처럼 되는 거거든요. 아, 예. 근데 그동안에 이제 최근에 뭐 그 관련한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 중국과 한국의 그 대응 방식에 대해서 비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 비교를 많이 하면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렇죠. 강제 그런 봉쇄 조치를 취하고 뭐 심지어 뭐 문 앞에 이렇게 못칠까지 하는 뭐 이런 상황까지 이제 벌어졌는데 한국은 그러지 않고 이 지역 봉쇄든 전국 봉쇄든 어찌됐건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지금 위기 국면을 좀 넘어가고 있다. 자, 이게 민주주의의 장점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예.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미국에서 만약에 봉쇄 조치를 했다 그러면 이거 뭐 중국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시스템의 그 우월성이라고 하는 건 과연 어디에 있는 거냐? 라고 이제 지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차마 봉쇄까지는 못 갈 것 같고요. 아. 하지만 이제 거의 봉쇄에 준하는 이제 수준의 지금 현재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0% 지금 이제 재택근무령 같은 거 뉴욕시가 내린 그런 식의 조치는 뭐 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봉쇄까지는 좀 이뤄지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좀 뭐 경제는 그야말로 좀 파장이 크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벌써 지금 뭐 유럽,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뭐 자동차 생산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지만 뭐 자동차 공장이 뭐 서는 경우도 있었고 예, 그렇죠. 또 미국 현지에 있는 지금 우리 기아차도 거기 확진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지금 뭐 폐쇄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동 중단 사례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재택근무 같은 거는 사실은 이제 주로 사무직 중심으로 이건 가능한데 생산직에서 재택근무라고 하는 건 좀 쉽지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재택근무를 금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그 직장은 당분간 폐쇄를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이런 게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그동안 검사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검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하니까 확진자 숫자가 확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속도를 볼 때 지금 검사량이 늘어나면서 확진자는 거의 이탈리아 수준 못지않게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일본 상황도 좀 짚어볼 텐데 도쿄 올림픽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연기론도 나오고 있고요. 뭐 IOC는 다른 시나리오 검토에 들어갔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뭐 연기론, 대회 취소냐, 무관중 경기냐, 뭐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에 가장 무게가 좀 실린다고 보세요? 뭐 일단은 연기 쪽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제 한중일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도 일본이 이제 올림픽을 가능하면 이제 그 완성체 형태로 이제 치르고 싶다 이런 이제 표현을 이제 썼단 말이에요. 그럼 예. 그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불안전한 상태에서는 안 열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 정부도 지금 어느 정도는 그 연기 부분을 좀 고려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IOC 쪽에서는 일단 뭐 그 WHO의 의견을 들어서 뭐 결정하겠다 뭐 이런 정도 지금 이제 약간 방침을 후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아직까지는 뭐 그대로 계획대로 개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전에 다른 시나리오 언급도 이제 하셨는데 예, 그렇죠. 지금 IOC 쪽에서 그러면 생각하는 다른 시나리오가 뭘까? 무관중 경기거나 아니면 연기 그 두 가지가 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는 역시 연기 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예. 자, 우리나라와 미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전격 체결을 했습니다. 일단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시장 안전판을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아시다시피 그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국내 증시도 굉장히 좀 폭락하는 그런 이제 국면을 지금 맞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달러가 갑자기 막 오른다든지 뭐 이제 이런 현상이 좀 생기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환 시장 전체가 지금 불안정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 필요성을 좀 느끼는 갑자기 이제 그 외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달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 뭐 수출입에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과거하고 달리 미국 쪽에서도 상당히 필요성을 좀 느꼈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쪽에서 뭐 미국 쪽에 뭐 장관이 가서 뭐 설득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없이 의외로 그냥 그 쉽게 수합 체결이 좀 됐거든요. 예, 예. 이거는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물론 이제 달러라고 하는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긴 하지만 달러 환율이 너무 급변동하게 되면 미국 역시 수출입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달러 가격을 좀 유지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낀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하고 좀 쉽게 이번에 수합이 이제 체결이 된 것 같고요. 우리는 뭐 그러니까 가능하면 뭐 이미 이제 한중일 간에는 그런 이제 기본 원칙 같은 것들은 합의가 돼 있습니다만, 예, 예. 중국이나 일본하고도 수합 부분에 대해서 이번 그 사태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그런 협정 같은 것들을 맺을 필요도 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어제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반등을 하긴 했는데 앞으로의 좀 영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로 재난 기본소득 같은 현금성 지원 방안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지금 지자체를 상대로 상황 파악에 나섰다는 내용이 좀 전해지면서 일단 뭐 다음 주에 두 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대책이 나온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김경수 경남지사라든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예. 뭐 지급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랬을 경우에 상당한 재원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1조 원 가량 이제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로서는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번에 예. 이제 추경 편성하면서도 한 10조 가까이 이제 그 적자 국채를 또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51조 정도를 더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뭐 증세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당장은 이제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면 예. 이제 국가 이제 채무가 좀 악화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게 대외 신인도라든가 이런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민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재난 기본소득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기초지자체 예를 들어서 뭐 전주시 같은 경우에 긴급 뭐 재난생활지원금 형태로 해서 주민들에게 특히 이제 중위소득 이하 주민들에게 이제 소득 지원을 좀 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서울시도 지금 이제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정도를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주시라든가 뭐 서울시처럼 이렇게 그 전체 지자체가 아니고 선별적으로 몇 개 지자체들만 이런 거를 시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그렇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불평등한 상황이 또 조장이 또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지자체는 형편이 좀 좋으니까 뭐 이렇게 해주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이러면 이제 약간 불균등한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좀 개입해서 약간 좀 평탄화를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뭐 그런 정도의 그 아마 지원책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2차 추경안의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뭐 그거는 지금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 단계에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와 관련한 세계 이슈들 또 국내 이슈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